취소와 관련해서요.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1억 원에 매매를 했다. 근데 아직 이행하기 전에 취소하면 그냥 이게 처음부터 물어 돌아가니까 각각 이행할 필요가 없다. 뭐 시험에 낼 일 없죠. 항상 이제 묻는 것은 이제 이행한 후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얘는 이제 건물 인도하고 등기 이전하고 매수이자 매매대금 1억 지불하고 이행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 값 쪽에서 예를 들면 취소를 했다. 그러면 이 계약이 이제 소급 처음부터 물어 돌아가니까 얘가 1억 원을 얻게 된 법률상 원인이 없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은 이자 재산 가지고 내가 부당하게 득취하니까 부당이득은 돌려주어라. 이게 이제 우리 법 741조요. 따라서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계약법에 나오는 해제가 되든 이행이 있은 상태에서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행받은 것을 각각 다시 상대방에게 반환해 주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반환해 주는 것이 결국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되고, 다만 계약법에 나오는 해제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특칙으로서 원래 상태 돌려야 되니까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선의하게 따질 필요 없고 이익의 현저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원래 상태로 복구시켜야 되니까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근데 이것도 이제 본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무효 취소 경우는 원리는 똑같아요. 이행받은 거 상대방한테 돌려준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 반환 범위가 문제인데 거기 보면 748조가 나와 있죠. 원칙 해가지고 우리 민법에서는 이익을 얻은 자, 수익자가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해서 선의 수익자, 여기서 선의 수익자는 이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서 계약처리한 자를 말해요. 그 선의자, 여기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걸 알면서 계약처리하면 악의 수익자 그러는데 양조를 구별해서 선의 수익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것만,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다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라. 이게 원칙인데 우리 시험은 이 원칙에 대한 가르친 납은 특칙이 시험에 나오더란 말이야. 여기 이제 취소권자 중에 아까 누가 있었느냐, 제한 능력자가 있었다 그 말. 취소권자 중에. 근데 제한 능력자는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과 달리 사무처의 능력이 뒤떨어지고 정신 능력이 아무래도 뒤떨어진 자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안 같으면 매도인이 제한 능력자다. 그래 취소를 했다. 1억 원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계획성 없이 요 1억 원을 소비 낭비하기가 십상이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소비해버렸다. 이 상태에서 취소를 했다. 그런데 여기 제한 능력자도 만하나 악인 경우 같으면 받은 이익 1억 원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줘라 하게 되면 이미 써버린 7천만 원 빚내지 않는 한 얘는 취소를 못하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보호가 안 되니까 141조 단서에다가 이런 제한 능력자는 핵심 선의 악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현재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41조 단서에 이익이 현존을 한도 내에서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특칙을 두고 있고,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다 그 이야기니까 요 141조 단서 그거 좀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이 말이 쭉 건드려 설명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이해 들어줄 시간은 없고, 그 밑에 2009년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요게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민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능력자냐 아니면은 제한 능력자냐 하는 것은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져요. 연령을 기준으로 19세 미만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고, 법원의 심판을 기준으로 해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고, 따라서 능력자냐 그 반대의 제한 능력자냐 하는 것은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원칙 단독으로 법령에 뭐한다 하게 되면 제한 능력자 불에서 취소한다 이렇게. 그런데 의사 능력에 관해서 이 의사 능력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에 일체 규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획일적 기준에서 정해진 게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정신 능력이죠. 따라서 다 잊어먹었겠지만 똑같은 10살 먹은 어린애지만 10살 먹은 어린애지만 얘가 토지 매매를 할 때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토지 매매 경우는 이 부동산 매매가 뭐고 매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고 자기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의사 능력인데 여기는 10살 모르니까 의사 능력이 없죠. 10살 모르니까 부동산 매매하면 의사 무능력자 범위에서 무효가 되겠지만 똑같은 10살 어린이지만 가게 가서 라면 한 봉을 산다. 여기는 의사 능력이 있겠죠. 라면 살 때는.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니까 똑같은 10살 어린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의사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법에 규정이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으로 해서 민법 일체 규정이 안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자 갑이 의사 무능력자다. 1억 원에 토지 매매를 했다. 근데 이행이 다 끝났다. 얘도 1억 원 받았고. 근데 의사 무능력자가 대표적으로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 그중에 7천만 원 써버렸다. 수정에 3천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저 의사 무능력자 범죄 무효가 된 경우도 얘는 받은 거 돌려줘야 돼요. 근데 얼마 돌려주는가? 이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의사 능력은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 구체적 사정을 다 민법에 규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 최근에 그 판례 하나, 그 판례 2009년도 판례죠. 의사 무능력자 법률에서 무효가 된 경우에도 몇 조를 6조 적용하자 제한 능력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141조 단서를 똑같이 적용.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는 민법의 규정은 없지만 얘네들도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판례 머릿속에 딱 담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 추인 요거를 다른 말로 가로 열고 닫고 임의 추인 또는 통상의 추인 일이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이제 한 가지만 다시 점검을 해보자 말이요. 지금 추인이 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우리 민법상의 추인 3가지가 다 나온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상의 추인 3가지가 지금 다 나왔는데 민법상 추인은 3가지가 있죠.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온 묵권들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이 묵권들에 있어서 본인의 추인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나온 무효인 법률행 유효를 하겠다는 의사표시 무효인 법률 추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 요 3개가 민법상의 추인이죠. 근데 여러분 영접비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법적인 의미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아까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유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추인이었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추인은 이 갑이 매도인으로서 취소권자다. 금을 매매를 했다. 요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근데 요거를 이제 취소권자가 추인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추인한다는 소린가? 원래 저 우리말로 뜻풀하면 사후에 동의해준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이 매매를 얘가 사후에 동의해준다 그 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뭐하지 아니하면 취소하지 아니하면 사후에 동의해준 셈이 되겠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의 법적인 의미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요 이야기요. 따라서 저 결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원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지겹도록 물어보죠.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지만 취소면 무효로 돌아가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유동적 유효 그래요. 요즘 시험은 그냥 무효냐 유효냐 이렇게 물어보는 시험 문제를 안 내고 유동적인 유효냐 유동적 무효냐 확정 유효냐 확정 무효냐 이렇게 정확하게 물어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이다? 유효이지만 유동적인 유효다. 그러다가 추인을 의사표를 하게 되면 다시는 취소를 뭐하니까 추인에 의해서 이제 뭐로 바뀌게 돼요? 확정 유효로 바뀌는 거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추인의 3가지의 기본이 뭐냐? 지금 추인은 어떤 행위가 있고 난 후에 통상 추인하겠죠. 사후에 동의는 셈이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을이 가부 대일하고 사칭하고서 가부 토지를 무단으로 매매했다, 묵권대를 했다. 그럼 추인은 이렇게 나중에 하겠죠. 그러면 이 묵권대리는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일단 무효예요. 그러나 이제 추인이 있으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니까 확정 무효는 아니고
유동적 무효다. 그러다가 이제 요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원칙 소급여가 인정이 되죠. 추인은 이제 어떠한 행위에 있거나 후에 하기 때문에 추인에서 가장 핵심은 소급여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냐, 추인함 때부터 유효로 바뀌냐, 요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무권대리를 추인하는 경우는 원칙 소급,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어요. 이 유동적 무효였던 것이 처음부터 유효로 바뀐다, 그 이야기요. 다만 이제 물론 예외는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 이 두 사람은 특이하게 있거나 또는 제3자 권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소급여가 제한받지만 원칙은 소급여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무효인법률 추인은 요때 이제 가장매매를 했다,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는 추인이 가능하니까 가장매매를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요때 이 무효인 가장매매를 유효를 하자, 추인을 요때 했다. 그러면 이 가장매매는 주인이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무효죠. 그런데 요 무효는 위에 거하고 반대로 무슨 무효더라? 요게 확정무효예요. 확정무효. 따라서 이제 이 무효인법률 추인은 139조 추인의 본들 소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진 않아요. 처음부터 유효로 바뀌면 이게 유동적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확정무효가 되고, 대신 이제 요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이거는 매매니까 새로운 매매한 걸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는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지금 이 경우에 갑이 의뢰 사기 강박에서 토지 매매했다. 그러면 이제 추인은 또 요때 할 건데, 요거는 이 매매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일단 유효예요. 거꾸로. 그 대신 취소하면 뭐로 들어가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는 유동적 유효인데, 이때 추인을 하면 다시는 취소 못해요. 따라서 유동적 유효였던 게 이제 뭐로 바뀌느냐, 확정 유효로 바뀌어요. 따라서 주의할 것, 지금 위에 두 개는 소급여 문제가 발생이 돼요. 여기서 소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이 계약이 무효인데 추인하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가 되냐, 그러면 소급여가 인정되는 것이고, 아니다, 추인한 때부터 유효다, 그러면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위에 거는 소급여가 인정이 되고 밑에 거는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은 소급여 문제가 발생이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요거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이 위에 두 개 비교해봤어요. 이건 무효지만 이건 유효예요. 그러니까 추인할 때부터 유효냐, 처음부터 유효냐, 이거는 따질 필요 없잖아요. 다만 유동적 유효가 확정유효로만 바뀐다. 따라 소급의 문제가 안 생긴다,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무효인 법률을 추인해서 시험에 집중 물어보는 핵심 요건은 아까 요거였죠.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요게 핵심 요건이라고 말이야.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따라서 대부분은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법률행위는 무효 원인이 소멸이 안 되니까 추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 허위 표시라든가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나 추인이 가능하다. 요걸 신경쓰라고 아까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기 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서도 핵심 요건, 시험에서 집중 물어보는 요건이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 이 값을 제한 능력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니까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잘 구별해야 돼요. 첫째, 취소는 할 수 있어요. 왜냐? 지금 건물에서 매매했다 치고 등기 넘어갔다 치고, 근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소유권 찾아오니까 보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취소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자다, 요리 이야기를 하는데, 반대로 이 제한 능력자가 추인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추인은 다시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해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아직 정상적인 판단 능력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처리 능력도 많이 뒤떨어진 상태에서 추인까지 해버리면 다시는 이거 취소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확정적으로 소유권 넘어가요. 영원히 소유권 잃어버려요. 결론이 정반대로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추인할 때는 최소한도로 능력자로 복귀된 상태에서, 미성년자 같으면 성년자가 된 후에, 그 다음에 강박에서 의사편자 같으면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최소한도로 능력자가 된 후에 추인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을 이쁘게 포장하면 여기 제한 능력자는 왜 취소하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게 취소 원인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고 말은 취소 원인이 뭐였다? 소멸했다 그 이야기요. 따라서 추인하려면은 핵심 요건이 이거하고 똑같이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이렇게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요게 집중 시험에 나오고 따라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 착오, 사기, 강박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핵심 요건이고 딱 비교 정리 딱 하고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뒷필 넘기면 추인 요건에서 가로친 나번의 언더란이 핵심이라 그 말이고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할 것.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뒤 착오사기 강박에서 의사편제는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를 갖고 놀아야 돼요. 제한 능력자와 관련해서 잠깐 제한 능력자를 생각해 보라고. 미성년자가 있고 비한정 후견인이 있고 비성년 후견인이 있는데 여기 저 비한정 후견인하고 비성년 후견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저 비한정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죠. 부족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자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한정 후견 개재 심판해요. 그 심판 받은 자가 비한정 후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한정 후견인은 원칙은 능력자라고 말이에요. 다만 한정 후견 개재 심판하면서 얘가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요하니까 그런 부동산 거래할 때만큼 남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동의 얻어야 될 법률 행위를 정해서 심판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만 법정 대리인 등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일정한 저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의 심판하죠. 그 심판 받은 자가 피성년 후견이었고요. 요거는 워낙에 일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 단독으로는 법률행위 못해요. 요거는 위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이랑 또 달라요. 얘네들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조금 일치는 능력이 뛰어나니까 경력이 뛰어나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얻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다 해요. 근데 피성년 후견인은 제일 핵심 워낙에 뒤떨어지니까 법정 대리인 뭐 얻어서도 동의 얻어서도 단독으로 계약처를 못 한다고 말이야. 언제나 원칙 법정 대리인 대리해야 돼요. 워낙에 지금 낮으니까 이 원리가 이 경우도 그대로 적용돼요.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으면 단독으로 법률행위 하니까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대리인 등의 동의 얻어서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네요.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그 반대라는 거예요.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서도 단독으로 법률행위 뭐 하니까 얘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서 추인도 뭐 하는 거예요. 요거 그 밑에 써놨으니까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또 집중 물어보지 그 다음 뭔데라니까 144조 2항 한편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이러한 제한이 없이 언제나 추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제한 능력자가 직접 추인하고 할 때는 얘는 뭐가 된 후에 해야 돼요.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되지만 얘네들의 법정 대리인 등은 얘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이런 제한 없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자주 물어봐요. 구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친 다번의 판례. 잠깐만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 양자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판례. 이 판례도 요즘에 이게 원래 한 10여 년 전에 판례가 나오다가 좀 뜸하더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다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다는 말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를 말해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를 해버리면 요거 취소해버리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추인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취소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죠? 무효로 간다고. 무효로 돌아가는 거 취소하면. 근데 무효도 뭐가 가능하잖아요. 추인이 가능하잖아. 무인 법률이 추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판례는 양자를 관련 지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일단 취소를 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로서 추인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되겠지만 이제 당해 법률은 뭐로 돌아갔으니까 취소하면 뭐로 돌아가니까 이제는 요것 말고 무효인 법률로서 추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그 답은 판례니까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고서 추인할까 추인하면은 더 이상 취소 못하고 유효로 확정된다. 언더라인 딱 있고 그 다음 이제 법정 추인하고 마지막 우측 6번의 취소권의 소멸 요 제도는 두 개가 제도 취지가 똑같아요. 뭐 때문에 두고 있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적 유효다 보니까 얘가 취소하기 전에는 이게 그대로 유효 얘는 권리 취득이 가능하고 거꾸로 취소 의사표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 처음부터 무효니까 권리 취득 못하고 취소하냐 마냐 하는 것은 취소권자 자유고 결론 취소권자 취소 이하에 따라서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있어서 상대방은 언제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다. 그러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있어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도 항상 민법은 이런 제도를 두고 있잖아요. 불안정한 지위에 놓게 되는 상대방은 언제나 뭐 해준다?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45조 법정 추인제도하고 146조 취소권의 단기 소멸하고 요 두 가지 제도가 이제 이런 요점을 두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제도는 똑같아요. 얘 보여주는 간단한 방법은 얘가 더 이상 취소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확정 유효 권리적 보호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제도는 더 이상 취소권자를 하여금 뭐 못하게 함으로써 취소를 못하게 함으로써 역으로 상대방을 보여주는 제도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법정 추인 요거는 조금 전에 나온 요거를 아까 임의 추인, 통상의 추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요거는 취소권자가 추인 의사표 하는 경우에요. 요거를 이제 법정 추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임의 추인, 통상의 추인 거라고. 여기 저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저것처럼 추인 의사표시는 한 적이 없지만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 여기 6가지 사유가 있어요. 법정 추인사도에서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 이 행위 속에 추인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간주. 그러면 더 이상 취소 못하겠죠? 그럼 역으로 상대방에 보호된다. 이런 논리고 취소권은 단기 소멸 146조는 지겹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논리 필연적으로 법률관계 불합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기간을 둔다? 제적 기간. 146조 10년, 3년 지겹도록 물어봐요. 권리 존속권을 미리 정해놓자 하거나. 그러면 이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취소 뭐하니까 얘가 보호가 된다. 취소권, 형성권, 제척기간 그 지겹도록 나오니까. 먼저 이제 법정 추인관에서는 이것도 최근에 자주 물어보니까 그것도 사례 문제들로도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 제목 외운다서 손도 못 대니까 갖고 놀으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경우에 얘가 매도인으로서 취소권자다. 소유권 인체무 갖고 1억 원짜리 대금지급 조건 갖는다. 대금 1억 원이다. 반대로 상대방은 소유권 이전 조건 갖고 1억 원짜리 대금지급 채무 갖는다. 해놓고 취소권자 갑이 추인 의사표는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을 하더라. 소유권 이전 왜 했겠냐?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또는 상대방이 대금 지급했더니 취소권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더라. 왜 받았겠냐? 취소하면 무효 들어가니까 못 받죠.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게 전분의 일부 이행거래. 취소권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을 하거나 상대방의 채무 이행한 것을 이의 없이 뭐 했다? 수령했다. 이런 이야기야. 알겠나요? 근데 이것도 우리 중개사 시험은 또 출제원들이 많이 배려를 해줘요. 나 같으면은 꼬장꼬장 낼 건데 그 출제원들의 마음이 저하고 달리 참 좋으신 분들이야. 그래서 누구나 맞추라고 공짜로 주자해서 내줘요. 그 내는 것이
그 밑에 해설해 놓은 거 그 두 개. 이행을 청구하고 우측에 또 해설은 원대란 쳐놓은 거. 취소할 수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일부 양도 요 두 개를 집중 내준다 그 말이야. 왜냐? 방금 지금 전부나 일부 이행 같으면 취소권자가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든 상대방이 채무 이행한 것을 이의 없이 수령하든 다 법정 추인이야. 근데 이행을 청구하고 다섯 번째 거는 거기 언더라인 쳐놓고 밑에 써놨잖아. 누가 하는 것만. 취소권자가 하는 것만 법정 추인이야. 그래서 시험에 맨날 물어봐. 누구나 맞추라고. 다만 요즘은 이것도 사료로 내니까 그 예운덕에서는 못 푸니까 보세요. 너무 쉬워. 여기 보세요. 얘가 취소권자로 줘놨죠. 항상 사료 넣으면 취소권자 찾으라고 말이야. 얘가 취소권자로 줘놨죠. 얘가 이행 청구. 얘한테 야 대금 1억 원 달라 청구했다. 왜? 취소할 생각 없으니까. 요게 이행 청구야. 이런 걸 틀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감사합니다 하고 맞춰야죠. 상대방 이행 청구하는 법정신하고 해당이 없겠죠. 여기 상대방이 이행 청구는 뭐라고 청구하는 게 이 사례에서 이렇게. 무역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필팍. 얘가 청구하는 거는 소유권 넘기더라고 청구할 거 아니야 이렇게. 얘는 상대방이죠. 취소권자 아니고. 얘가 이행 청구하는 거는 이거 추인한다고 아무 상관없잖아. 취소권 얘가 이제 이행 청구하지. 취소 안 하겠다. 그런 의미지. 고의할 때. 그 다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요 매매니까 딱 짚고 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내 취득한 권리 외우지 말고 하라고 말할게. 요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취득한 권리 취소권자는 1억 원짜리 대금 채권 취득 그렇게. 요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내 취소권자 취득한 권리. 요걸 만약에 취소해버리면 이 대금 채권을 취득 못하죠. 근데 얘가 이 매매로부터 발생된 대금 채권을 1억 원 전부 또는 8천만 일부를 양도했다. 채권을 이렇게. 뭐 때문에 양도했을 것 같아요? 요거 취소할 생각 없으니까. 요거 취소하면 이거 없어진다니까요. 그 이야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 상대방이 요 매매로부터 취득한 권리, 얘가 취득한 거는 소유권 이전 초권이죠. 요걸 양도하는 것은 추인한다고 아무 상관없잖아.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취소는 얘가 하잖아. 근데 얘가 이행 청구하는 거고 얘가 취득한 권리 양도하는 거 보통 추인할까요? 얘가 이행 청구하는 거 취소, 추인하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 얘가 취득한 이 권리 양도는 또 마찬가지고. 그것만 좀 알고 가라. 출제원 그 정성을 생각해서. 어? 이것도 틀렸으면 출제원 짜증낼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틀렸구나 그러고. 출제원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두 개라도 맞추자고 말이야. 나머지도 이제 여러분이 다 풀어야 되는데 실력이 좀 양상이 되면 나머지도 해보세요. 이거 뭐일 것 같아요? 한번 봐봅시다. 실력이 얼마나 읽고 생각하는가 어쩌는가. 여러분은 딱 주어진 것도 다 못하니까. 요 사를 그도 놔두고 이거 뭐일 것 같아요? 요 대금 1억 원이요. 그래? 이 자석 얼굴을 보이. 대금 지급일이 4월 20일인데 얘 얼굴을 보이. 이 날짜까지 대금 지급을 안 할 것 같은 여기 뺀질이 써졌어. 딱 이만 보면 나와. 그 나이를 한 50년 넘게 살면 보여요. 그게. 또 우리 같이 수많은 사람 겪고 평생 이렇게 산 사람들은 보면 정말 알아. 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저분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다 보여요. 뺀질이 보여 이렇게 뺀질해가지고. 그래서 요걸 했어요. 나는 니를 믿지만 또 저 날짜 대금 안 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박하게. 요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당신 건물 위에 저당권 설정해 주지. 이렇게. 요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을 요구했다고. 그 말 알아듣나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요거 취소하면 대금 못 받잖아. 그럼 이직을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얘가 대금 만료도 대비해서 담보 제공까지 요구했다는 뭐예요? 낙찰까지 계약 취소 안 하고 대금 받겠다 그 이야기잖아. 담보 제공, 법정 취 그런 이야기. 이런 건 나오면 외우지 말고 법정 추인자가 뭐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례를 보면서 본인이 판단을 해보라 그 말이야.
그거 외워봐야 요즘 문제 못 푸니까. 그 담보 제공 있잖아요. 동그라미 4번에. 그 이야기요. 그다음 이것도 취소인이 소멸한 후에 6가지 사유등단의 행위를 해야 돼요. 이거는 공통적인 요건이요. 이미 추인하고. 근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라번 요건이에요. 아까 통상의 추인은 눈을 왼쪽으로 그대로 돌리세요. 가로치는 라번 요건 보세요. 취소할 선생님을 알고서 추인하라 이렇게 돼 있죠. 언더란 처진데. 통상의 추인은 취소할 선생님을 알고서 추인해야 돼요. 근데 법정 추인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우측에 그 언더라인.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서 이런 행위를 해야 돼요. 자, 이것 보세요. 이런 것도 상식이니까 요즘에는 이것까지 정확히 쓰냐 하도 이의제기를 하니까 이의신청을 하지 이의인청 뭐하도록 요건 하나를 정확하게 해서 시험에 출제를 한다. 지금 이런 경우에 지금 얘가 소유권 이전을 처음 부담하죠. 요 날짜가 4월 20일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근데 나는 요 계약을 지금 취소를 하고 싶어요. 취소를. 근데 이행기가 일단 도래를 했어요. 아직 취소를 얘가 못했고. 근데 소유권 안 넘겨주면 얘가 또 나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넘겨주라 소송을 또 제기할 것 같더라고 말이야. 일단 소송에서는 시달리기 싫으니까 소유권 일단 넘겨주자는 거 일단 때 됐으니까. 근데 그냥 넘겨주면 큰일 나쁘나. 뭐가 되니까? 법정 추인이 되니까. 그다음 자기가 부담을 처음 이행해 버리면 법정 추인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가 토를 달아놓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뭐 하는 것은 소유권 넘겨주는 것은 뭐 한다는 의사는 아니다. 추인한다는 의사는 아니다. 이렇게. 그런 거를 이의를 보도한다 그래. 그러면은 뭐가 안 되는 거야? 법정 추인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의를 보려지 않고서 뭐 하라? 주인사 등등 행위를 하라. 그 이야기고. 요즘 시험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이의 신청을 아예 모아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 취소권의 소멸 기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제일 밑에 제척기간이다. 점검 잘 하세요. 취소권이 형성권이니까. 그러니까 또 맨날 물어보는 거 판례가 제척기간 도가 여부는 법원이 뭐하라? 당연히 직권조사. 소멸시효 기간이 도가 있는 것보다는 변론 존치에 따라 당사자가 주장 입증해야 되지만 저번에 일요일날 딱 가르쳐 줬잖아요. 그 맨날 나오는 소리라고.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리고 앉았으면 또 창피하니까 맞추시고. 그 다음 뒤에 조건 기한은 통상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 시험에는 이 한 문제도 좀 출제가 안 됐는데 작년 시험에는 근데 평균으로 한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건 기한에도. 작년에는 이제 이례적으로 출제가 안 됐을 뿐이고 따라서 조건 기한은 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한 문제가 3,000명에서 2,000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한 문제 가지고 2, 3,000명이 합격, 불합격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요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 다시 체크해서 읽어요. 조건의 종류는 지겹도록 시험에 나와요. 출제되면. 또 하나하나 예의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지금 물권법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총책 이런 거는 저번 과정에서 자세히 다 예의 들어주고 했으니까 또 한 문제가 나올 동 말동 하는데 또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의 종류는 꼭 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던 법률에서는 단동형이다 내 연도를 쳐놨는데 주로 이제 물어보면 단동형이나 물어보니까 그거는 한번 읽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반신에 의한 조건의 성적 불성실은 우측에 넘어가서 가로친 2번 판례. 요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출제돼요. 지금 얘 들어줄 시간 없어요. 그거 체크 딱 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 흐름에서는 소급여가 인정되냐 안 되냐 가로친 1번. 맨날 물어봐. 조건 물어보면. 원칙은 소급여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나 이거는 당사자 뭐가 있으면 특약 의사표 있으면 소급여 인정이 돼. 근데 그 옆에다 가로 열고 닫고 기한하고 비교라고 써놨죠. 기한은 죽었다 깨나도 소급여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상 비교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언더를 중간에 쳐놨는데 이건 입증책을 묻는 건데 요즘에 이제 입증책이면 거의 안 물어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더를 쳐놨지만 바쁘면 제껴버도 되고 대신 가로친 4번 149조 이 조문 지겹도록 물어봐요. 그 조문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 그 다음에 뒤에 넘겨서
여기 이제 불확정 기한과 조건과 구별. 잠깐만 7번 봐보세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요즘에 판례가 많아오기 때문에 잠깐만 7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조건하고 기한을 구별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조건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기한은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 네가 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장래 도래할 때 불확실 조건. 우리 부가 사망하면 사람 언제 한 번쯤 죽으니까 기한. 그러나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데 실제로는 조건하고 특히 불확정 기한 요걸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 대목에서 이제 판례를 집중 출제를 하는데 먼저 이 조건하고 기한을 이제 구별하기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내가 내 건물을 매각하면 이렇게 매각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것처럼 뭐 1,000만 원 주겠다 이런 경우 요게 조건으로 봐두는가 기한으로 봐두는가 애매하다 이런 경우는 스탑도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은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법률행 해석 문제로 넘어가죠. 하나하나가 다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언더라인 꼭 있잖아요. 법률행 해석의 문제로서 그 말부터 시험에 나온 거예요. 법률행 해석의 문제로서 당사자 의사를 해석을 해서 조건인지 기한인지 판단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판단할 때는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 것인가 쉽게 이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이 사례 같으면 갑이 을에게 지금 내 건물 매각하면 1,000만 원 주겠다 했을 때 반드시 이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냐 없냐 그걸 따져보라고 말이에요. 만약 이 경우에 반드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뭐로 봐야 될까요? 언젠가는 1,000만 원을 반드시 준다는 소리죠. 장래 도래할 것이 그럼 확실하죠. 그러면 뭐예요? 기한. 그래서 언제 도래할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 그러나 여기 이제 매각이 안 되면 표시된 사실 발생이 안 되면 1,000만 원 안 주겠다. 이런 취지라면 1,000만 원 지급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로 보는 거예요? 조건. 그렇게 판단하십니다. 그거를 우리 판례는 그 다음 언더라인 이렇게 이쁘게 포장해서 써놨어. 언더라인 그 다음 보세요. 당사자에게 장래 반드시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라. 그 다음 판례. 방금 해준 말을 판례 갖고 포장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부관이부터 조건 기한을 부관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틀리면 정말 쪽팔리니까 맞추세요 이제는. 이런 걸 틀린 사람 어디 갔어요? 부관이 붙은 법령에 있어서 칠판에 사례 떠올리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하나하나 합시다. 초등학생 하듯이 매각이 안 되면 그 이야기야. 그러면 1,000만 원 안 주겠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보는 게 상당한 경우 그러면 1,000만 원 안 주겠다. 그러면 이게 뭐이다? 왜요? 1,000만 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럼 뒷구절. 표시된 사실이 매각.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매각이 되든 그 이야기야. 여기에 표시된 사실이잖아. 매각하면이. 거꾸로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 매각이 안 되더라도 채무는 반드시 뭐 하자? 이행. 1,000만 원 주자. 그러면 뭐이다? 기한. 근데 이런 것도 틀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안 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틀리지 마세요 이제. 한 번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럼 왜 여러분 이런 것도 어렵다고 자꾸 짜증내고 틀리고 그런 줄 알아요? 설명할 때 안 되니까 그래. 에? 한 번만 딱 이해하면 공짜잖아. 진짜 이해했어요? 네. 이해 또 치고. 그러면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 가로친 2번 판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특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결정한 거. 요게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이건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서 이걸 내는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한 번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만 두 줄만 나오면 짜증내고 이해 안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실력이 바닥에서 키고 있죠. 보세요. 여기. 우리 사회 문제가 계속된 게 이 문제예요. 건물에서 둘 임대차 했다. 보증금 1억을 주고. 명확하겠죠? 설명할 때 실천 봐요. 1억은 주었다. 임대차가 합의해지 종료가 됐다. 보증금 반환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보증금 좀 얘가 써버리잖아, 그 돈을. 뭐 끝나면 바로 반환해주는 애 없잖아요. 뭐라 하던가요? 종료됐으니까 보증금 바로 돌려줘야 된다고. 다 써버리잖아, 다른데. 그리고 꼭 이 짓거리를 해. 내가 건물을 제3자에게 뭐 하면 매각하면 매각대금 받아서 보증금 돌려줄게. 또는
건물 제3자에게 뭐 하면 임대하면 그 보증금 받아서 네 것 돌릴게 이렇게 하잖아요. 더 나쁜 새끼는 이렇게도 안 해. 뭐라고 하던가요? 진짜 나쁜 새끼인데. 예? 임대권 나가려면 뭐라고 쳐다도 안 봐, 이 새끼야. 그 복잡하게 내놓고 당신이 다른 임차인 구해서 보증금 받고 나가 이러잖아요. 이 후라들 놈들. 예? 이런 사람도 좀 이뻐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그게. 예? 지가 보증금 받으면 딱 기간되면 돌려줘야 되는.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조직의 쓴맛을 못 봐서. 왜 조직의 쓴맛을 못 봐요? 예? 이유가 있거든. 얘가 강제 등록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임의경매 뭐 하잖아. 임차인이 임의경매권 없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승소 바뀐다면 강제 경매해야 된다고. 시간이 걸려. 근데 만약 얘가 전세권 설정이 되면 그때는 이 새끼 꼬리 빨리 바로 내리잖아. 전세권에 설정하면 바로 경매 들어가니 그때는 바로 돌려주잖아요. 다 가르쳐 줬잖아. 임대차 때도.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면은 얘가 흑소를 못 하는 거라고. 뭔지 알아요? 나쁜 새끼들 많다고요, 이게. 사람이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이거 어디서 이런 게. 여러분 진짜 그러지 마세요. 진짜 법을 배운 여러분들이 그런 거로 임차, 내가 건물이나 상가 가지고 있는데 임차한테 그따위로 하지 마시라고 말이야. 여러분 임대일 때도. 저는 다른 건 용서해도 그런 놈은 절대 용서 안 해요. 정말로. 나 평소에 얌전한 사람들 그런 놈을 약발약박 써봐요. 쌍소리 있는데 그렇고. 기본이 안 된 놈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조금 나아요, 그래도.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가면 임대하면 그 돈 받아 보증금이랑 돌릴게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본다니까. 여기서 매가감 임대하면 이거는 조건이다 기한이다 그러세요. 방금 가르쳐준 첫 번째 판례 기준에 입각해서 이게 조건이 기한인지 고르라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방금 1번 판례를 시험에 내고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요거는 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이 안 되면 1억은 반환 안 해도 돼요? 반환 안 해도 되면 조건이지. 근데 요거는 표시된 사실이 발생이 되든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임대가 되든 안 되든 1억은 반드시 반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1번 판례가 하면 이건 뭐이다? 기한이다 그 말이야. 이걸 깨우치해서 1번 판례를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보증금 반환 채무 이행 뭘 정한 거예요? 기한을 정한 거죠. 그거 기한이라고 쓰였잖아요. 이제 알아들어요? 한 번만 이해해보라 그 말이에요. 의지를 갖고 한 번만 딱 이해를 해봐야 독신 딱 붙고 이 의지를 갖고 어려운 걸 한 번 이해해보면 돼. 그럼 영원히 편해. 합격 빨리 하고. 그러니까 알아들었죠?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터져. 이 표시된 사실 발생이 되면 더 이상 분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매각이라고 임대되면 돌려주면 되니까 분쟁이 안 생긴다고. 근데 아무리 눈 빠져 기다려도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않아버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로 이 건물이 불나서 멸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않는 걸 확정이 됐죠? 그러면 나는 계속 얘가 보증금 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여기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이제 소문을 들었어. 지난밤에 건물이 불났다고. 그럼 표시된 사실이 발생이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럼 이거 팔고 임대해서 보증금 돌릴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못 기다려. 보증금 돌려달라. 바로 이렇게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새끼는 또 뭐라 그래? 이 새끼 짐승이라고 하잖아 또. 이 새끼 속 없는 새끼라고. 내 건물이 지난번에 불려서 날라가 버린다. 너는 이 새끼야 이 와중에 보증금 달라고 하고 싶냐고. 너는 짐승이라고. 얘가 그런다고 말이야. 에? 싸움에 버려지잖아요 이렇게. 이때 그 답이 어떻게든 그걸 시험에서 낸다고 말이야. 거기 답이 있잖아 뒤에. 그게 답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 나온 거예요. 표시된 사실이 발생되지 않은 걸로 확정이 됐다. 불가능이 된 때도 이행기한은 뭐한다? 그게 답이야.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얘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된 게 불가능이 됐잖아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증금 반환점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이니까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내줘라. 그 이야기가 답이야. 이렇게 중개업자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말이야. 중간에서 저 누구나고 당신 너 참 너무해. 근본이 날라갔는데 이 역지 써줘야지. 보증금 날라가면 대고 싸고 대단한 소리 하고 자빠졌으면서 중간에서. 제 말 알아들어요? 네. 이 정도는 중개업자 해야지 구점 받는다고 말이요. 이게 실무에서 사회 문제가 하도 되니까. 이런 것 좀 틀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결해 줘야지 구점 받을 거 아니요. 이런 것도 못 해주면서 구점 받으면 그 짐승이잖아. 그게. 그런 사람들이 짐승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 다음에
바로 치는 3번 판례. 요것도 서너 번 계속 출제됐는데 이 판례도 요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요거는 토지 임대차에서 과거에 이런 일도 좀 많이 있었어요. 얘가 지금 토지를 을에게 임대를 한 거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렇게 했어요. 덕담 차원에서. 땅 빌려주면서 당신 열심히 일하라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내 땅 뭐 하라고. 사가라고. 그 다음에 또 갑은 이랬는데 당신이 돈 벌어서 내 땅 사갈 때까지 토지 빌려줄게. 이렇게 한 거야. 이런 경우 많이 있어. 그 사안이 그거잖아. 임대 기한은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뭐 할 때까지? 거기 써놨잖아. 매도할 때까지. 돈 벌어서 사갈 때까지 빌려줄게. 그 얘기야. 근데 분쟁이 또 생겨. 이 나쁜 새끼, 요게 짐승이에요, 이번에는. 돈 벌면 맨날 술만 먹어. 땅 사갈 생각을 안 해. 나는 근데 뭐라고 해놨어, 지금. 너한테 팔 때까지 빌려준다고. 이 새끼 사갈 생각을 안 하고. 나 돌아보고 싶다, 그 말이야. 계속 그럼 얘한테 빌려주고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근데 또 월세도 잘 안 줘, 또. 술 퍼먹고 다니니까. 따라서 얘하고 임대차 뭐 해버리고. 끝내버리고 다른 놈한테 빌려주거나 팔거나 이러면 안 되는가? 그거 묻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핵심 요지는 뭐예요? 이거 못 풀어. 이거 냈을 때 맞출 사람 거의 없죠. 지금 내도 못 풀어. 그냥 불확실하니까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죠. 여기서는 임대차 존속기한을 묻는 거예요. 따라서 매도할 때까지는 불확실하니까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요 임대차는 결론. 요 임대차는 결론.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니까 우리 법 635조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는 언제든지 뭐 해지 통고. 여기 부동산이니까 몇 개월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임대차 종료. 그런 다음에 다른 놈한테 임대 줘도 되고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이거는 중개업자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알겠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게 좀 서너 번 연대고 여러 번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내도 맞힌 사람 없다고. 왜 그냐 그러면 금방 여러분 실력이 뽀록이 나빠라. 요 사례를 딱 내놓고 이렇게 단답식으로 내놓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권 임대 토지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기한을 정한 경우 요 사례를 딱 내놓고 마지막에다가 요거는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딱 내준다고 말이에요.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불확정 요 사건 딱 내놓고 마지막에다가 이 사안은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다. 이렇게 딱 내줬단 말이에요. 틀려요? 네. 또 기한 정한 거 아니라니까요? 기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 아니니까 여기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틀린 거예요, 지금. 제 말 알아들어요? 네. 기한 정한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불확정 기한부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예?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은 생활에 이제 필요한 건데, 생활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되, 잠깐만 쭉 보세요. 자, 1분. 요걸 나중에 저당권에 써먹여야 되니까. 그때는 또 내가 답답해서 또 복장 터지니까 미리. 자, 기한의 이익은 이런 걸 말이에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이익 그래요.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돈 1억 원을 빌려줬다. 흔히 말하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체결했다. 대주, 채권자, 갑, 차주, 채무자, 을. 그러면 요걸 갚기로 한 날이 2018년 3월 20일이다. 그럼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채무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채무자는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1억 원 변제할 필요가 없죠. 요게 채무자가 갖는 기한이 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얘가 얻을 수 있는 변제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채권자가 갖는 기한이익은 뭐냐? 자, 요거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꿔보자. 이자를 받기라고 1억 원 빌려줬다. 그러면은 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매달 또박또박 이자를 받죠. 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채권자가 갖는 기한의 이익. 그 대신 요걸 무이자부 소비대차 해버리면 얘는 이자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따라서 무이자부 소비대차 해버리면 채무자는 여전히 기한이익을 갖지만 이거 도래하기 전에 안 갚아도 되니까. 근데 채권자는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자를 판다든가 이럴 일이 없으니까 채권자에게는 기한이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이자부는 채무자한테 하면 기한이 있고 이자부 그러면 양쪽 묻는 기한이 있고 문제는 이 칠판에 사서 보는 것처럼 기한은 요 채무자 이익을 해서 붙여놓는 거예요. 이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너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기 위해서 기한을 붙이고 그러니 채무자는 그때가 돈 안 갚았다고 여기에 채무자가 있는 기한이 이기니까 거기 의에서 언더라인 보자 153조 1항 기한은 누구 이익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어디다가 가려 열고 쳐놨잖아. 추정 요거를 뭐로 바꿔치기 한다? 본다로에 본다로 저번 주에 가르쳐 줬잖아. 115조에서 115조는 본다를 뭐로 바꿔치기하고 추정한다로 요거는 추정한다요. 요거를 뭐로 바꿔치기 잘하고 좀 이런 게 좀 틀리지 마시고 따라서 이제 주로 이제 기한의 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기한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얘가 이렇게 2018년 3월 21일 변제 기한인데 2017년 10월 20일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채무를 변제한다. 그러면 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기한 이익을 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요 경우 이제 무이자부 소비자처럼 채무자 일방에게만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는 자유롭게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자부 소비자처럼 상대방도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는 자유롭게 기한이익을 포기하면 얘 박살나버려. 왜냐?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얘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당겨서 기한이익을 포기하고 이행기 돈을 갚아버리면 얘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자를 못 받기 때문에 상대방도 기한이익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원래 이행기까지 이자를 뭐하고 지급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하라.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고 중도 상환하면은 해지 수수료 묻는 이유를 알겠죠? 그 다음 기한이익의 상실 거기 3번에 기한이익의 상실 요거는 이제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가 경제적 신용이 없어진다는 거. 그 경제적 신용이 없어지면 채무자가 더 이상 기한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는데 그런 거를 기한이익의 상실을 예를 들면 요 칠판의 사례에서 1억 원 빌리고 채무자가 이 건물 위에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돈 갚기로 한 날이 2018년 3월 20일. 그런데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되던 목적물 점유는 채무자니까 이걸 점유해서 사용을 하다가 2017년 10월 20일 날 저당 목적물인 건물을 채무자가 멸실, 훼손, 기타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원래는 변제기 도래인데 얘가 돈 안 갚으면 저당 목적물을 경매해서 매각된 가지고 그 누구보다 우선 변제 받죠. 그러니까 얘는 맘 놓고 돈 1억 원 빌려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은 저당 목적물에서 지금 담보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2017년 10월 20일 날 저당 목적물을 매수한 담보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이행기 도래해봐야 얘는 목적물 경매에서 자기 채권 해소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채무자가 2017년 10월 20일자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신용은 없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얘는 기한이익을 주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2017년 10월 20일 이행기 도래하기 전이죠. 얘가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 저당권자는 너 당장 즉시 돈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를 하게 되고 이 날짜로 이에 대해서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데 왜 당장 돈 갚으라 하는가?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래서 이행 거절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기한이익의 상실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독자적으로 거기 보면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바로 1번 언더라인 천원구 지금 칠판의 사례인데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는데 기타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그러면 이제 채무자는 채권자 기한 전에 이행 청구를 거래하려 못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몇 페이지를 펴냐 그러면 187페이지를 펴보세요. 이게 지금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뿌덕불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써보게 되기 때문에 저기 187페이지 보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와 있죠. 우측에 보면 4번에
즉시 변제 조건 가로 열고 기한이익의 상실 나왔죠? 요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이야. 지금 이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참모자가 저당 목적물을 멸세돈 담보가치를 감소시켰잖아요. 그 말은 참모자가 저당권을 뭐 했다는 거야? 침해했다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자는 그 네 가지 구제선을 갖는데 그 중에 4번 참모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니까 역으로 채권자는 뭐 한다? 즉시 변제 청구권을 갖는다. 요거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낸다고 말이야. 뭐 알겠나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이거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되고 187조 저당권은 침해당 구제수단 즉시 변제 조건과 관련이 있다. 참모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하니까 역으로 채권자, 저당권자는 뭐 한다? 즉시 변제 청구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공부를 좀 해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써보게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이제 69, 판례 하나 나와 있는데 기한이익을 상실의 특약.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딱 한 번. 근데 뭐 그다지 많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까 시간이 넉넉하면 또 한 10분 잡아먹고 다 가르쳐 주겠지만 그 굳이 보고 가고 싶으면 그 언더라인 친구만 외워버려도 상관없어요. 그건 마치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거 가르쳐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물권법이 나오죠. 이번에는 이제 이 물권법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니까 이번까지 그 총칙이 지금 간단히 아웃라인만 기억 되살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물권법에다가 이제 전력 투구를 해서 이걸 다시 완벽하게 또 되살려 놔야 되니까 연습 좀 해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3시 10분까지 그 기출문제 문제풀이 하실 분들 오시고. 오늘 오전에 배운 것들 기출문제 문제풀이 하니까 오늘은 속도가 좀 빨라질 거예요. 오전에 배운 것들이니까. 점심 많이 드시고. 오후에는 쉬우니까. 3시 10분.